안녕하세요. 2026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반드시 나오는 문제풀이 해설 7탄 60일에서 70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황이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망상이나 배회가 있을 때는 감정 공감 후 관심 전환이 목표이고요. 낙상은 상태 확인 후 안전 확보, 기소 폐쇄 상황일 때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욕창이 의심될 때는 압력을 제거 후 보고, 저혈당은 즉시 의심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서 안정 후 천천히 일어나기, 개인정보,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용하는 거,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CBT는 지식을 단순히 묻기보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세 단계를 습관처럼 적용해 보세요. 응급 여부 확인, 기도 폐쇄, 의식, 호흡, 심한 출혈 등 안전 확보, 낙상 위험, 추가 손상 방지, 대상자의 감정과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절히 보고 및 조치. 이 순서를 익혀두면 사례형 문제의 정답을 훨씬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 국가시험 대비 반드시 나오는 문제풀이 제7탄 60일에서 70번 최고난도 통합 사례형 문제입니다. 정답을 댓글에 한번 남겨보세요. 5초 후 해설을 시작합니다. 61번 82세 치매 대상자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요양보호사가 달려가자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낸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억지로 침대에 눕힌다. 2. 혼자 가도록 둔다. 3.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부축한다. 4. 큰 소리로 혼낸다. 5. 침대 난간을 모두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가까이에서 안전하게 부축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자립지원, 낙상 예방, 치매 의사소통을 동시에 묻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압적 행동은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난간만 올리는 것은 오히려 난간을 넘다가 더 큰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62번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점심 식사 중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며 말을 하지 못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1. 폐렴, 2. 기도 폐쇄, 3. 저혈당, 4. 심부전, 5. 치매 진행. 정답은 2번 기도폐쇄입니다. 말을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기도폐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흡인과 기도폐쇄를 구분하는 문제가 CBT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우리 엄마가 데리러 오신다며 계속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한다. 2.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3.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라고 공감하며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문을 잠근다. 5. 혼자 진정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으시군요. 라고 공감하며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현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하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불안, 분노,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감정을 먼저 공감한 뒤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과거 이야기를 하거나 귀가 욕구를 보일 때는 틀렸다가 아니라 공감, 관심 전환, 주의 환기,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논쟁하면 안 되고 공감, 관심 전환, 이거를 기본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4번 침상 대상자의 발 뒤꿈치가 붉게 변했으며 손으로 눌러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1. 강하게 마사지한다. 2. 압력을 제거하고 즉시 보고한다. 3. 뜨거운 찜질을 한다. 4. 알코올을 바른다. 5.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 압력을 제거하고 즉시 보고한다입니다. 발뒤꿈치가 붉게 변하고 손으로 눌러도 하얗게 변하지 않는 경우 욕창 1단계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을 즉시 제거하여 더 이상의 조직 손상을 막고 상태를 간호사 등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핵심 행동 보시겠습니다. 압력 제거, 제2변경, 즉시 보고입니다. 절대 금지를 해야 될 거는 마사지, 뜨거운 찜질, 알코올 도포, 이거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65번 당뇨병 대상자가 인슐린을 맞은 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30분 후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떨고 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은 1. 뇌졸중 2. 저혈당 3. 고혈압 4. 심근경색 5. 탈수 정답은 저혈당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을 투여한 후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은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 심한 배고픔, 창백한 얼굴, 두근거림, 불안감, 심한 경우에는 의식저하 및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66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요 라고 말한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바로 걷게 한다. 2. 천천히 다시 앉게 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다. 3. 운동부터 시킨다. 4.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 그대로 서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천천히 다시 앉게 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는 것은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발생하며 어지러움, 시야가 흐려짐, 눈앞이 캄캄해짐,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의심 증상에서 보면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럽다, 눈앞이 캄캄하다, 시야가 흐려진다, 휘청거리며 쓰러질 것 같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67번 배회가 심한 치매 대상자가 출입문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기며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1. 문을 잠그고 혼낸다. 2. 손을 묶는다. 3. 안전을 확보하면서 산책 등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4. 무시한다. 5. 혼자 밖으로 보내준다. 정답은
3번. 안전을 확보하면서 산책 등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배에는 불안, 귀가 욕구, 익숙한 장소를 차지하는 행동, 신체 활동 욕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치매 배회 시 요양보호사의 원칙을 보시면 안전 확보, 공감하기, 관심 전환, 함께 동행하며 관찰,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혼내기, 신체 억제, 방치, 혼자 외출하기입니다. 68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가장 올바른 판단은 1. 괜찮다. 2. 보호자끼리는 알려줘도 된다. 3.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이다. 4. 가족이므로 상관없다. 5. 기록만 남기면 된다. 정답은 3번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질병,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등 개인정보를 다른 보호자나 제3자에게 임의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대상자의 존엄성 존중,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요양보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대상자의 비밀을 지킨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입니다. 절대 금지는 다른 보호자에게 이야기하기, 이웃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SNS 등 대상자의 정보를 게시하기입니다. 암기 공식 보실게요. 대상자의 정보는 비밀입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되겠습니다. 69번. 목욕 후 대상자가 춥다고 떨기 시작하였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창문을 연다. 2. 몸을 따뜻하게 닦고 보온한다. 3. 선풍기를 켠다. 4. 찬물을 마시게 한다. 5. 그대로 둔다. 정답은 2번 몸을 따뜻하게 닦고 보온한다입니다. 목욕 후에는 체온이 쉽게 떨어지므로 물의 물기를 신속히 닦고 따뜻한 옷이나 담요로 보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저체온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목욕 후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목욕 후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 물기를 빨리 닦기, 따뜻한 옷 입기, 담요로 보온하기, 실내 온도 유지하기입니다. 절대 금지는 창문 열기, 선풍기 사용, 몸을 젖은 상태로 방치하기입니다. 암기 공식 보실게요. 목욕 후 떨림은 체온 저하입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보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져 다리를 붙잡고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바로 일으킨다. 2. 다리를 주무른다. 3.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즉시 보고한다. 4. 계속 걸어보게 한다. 5.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3번.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 뒤 즉시 보고한다입니다. 넘어진 후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면 골절이나 관절 손상을 먼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걷게 하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식과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즉시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낙상 후 심한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골절을 의심을 해야 되고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상태를 확인한 후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제8탄에서는 실제 국가시험 최고 난도 수준의 출제위원 함정선지 분석형 문제를 제작하여 왜 오답이 되는지까지 심층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정쌤 학경요양보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